옛다, 이거나 마시고 정신 차려. 순간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레드와인이었어요. 흰 셔츠가 붉게 물들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 40년 만에 사돈으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은 제 얼굴에 와인을 부어버렸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루저야. 그놈은 낄낄거렸지만 저는 말없이 냅킨으로 와인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닦아내는 건 와인이 아니라 그놈의 운명이라는 걸 말이죠. 한정식 집을 나와 빗속에 홀로 남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조사관 나다. 태양그룹 세무조사 착수한다. 탈탈 털어. 그놈이 던진 건 와인 한 잔이었지만 제가 던질 건 500억 추징금이었습니다. 과연 그놈은 제 정체를 마주하고도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40년 만에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서울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송악. 저녁 7시였습니다. 52살의 최민우는 딸 서연과 함께 독립된 룸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민우는 30년은 입었을 법한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는 빨래를 거듭해 약간 누렇게 변색돼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빠, 많이 긴장되시죠? 28살 서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다, 서연아. 민우는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섰어요. 선두의 남자는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맞춤 양복에 금시계, 다이아몬드 핀. 53살의 장태준, 태양그룹 회장이었어요. 그 뒤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아내, 그리고 30살의 아들 장현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우만은 눈빛이 선하고 온화했어요. 태주는 앉기도 전에 민우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구두, 오래된 양복.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통성명이 시작됐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장태준입니다. 민우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최민우입니다. 그때 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릎을 탁 쳤어요. 너 최민우 맞지? 성북고 다녔지?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억양. 급식을 빼앗기고 책가방을 던져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태준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맞네. 세상 참 좁다. 너 공사판에서 일한다며? 삽질이나 하는 주제에 뭐야? 이 꼴이? 민우가 감정을 누르며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오늘은 아이들 자리니까 예의를 갖추자. 예의? 아, 참나.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한테 붙어서 한몫 챙기려는 거지? 태준아, 나는 내 돈에 관심 없다. 서연이가 현우를 좋아하니까 온 거야. 좋아하면 뭐해? 집안이 안 맞는데. 그때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정식 요리들과 레드와인이 서빙됐어요. 태준의 시선이 와인에 멈췄습니다.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태준이 와인 잔을 집어 천천히 따랐습니다. 야, 민우야. 옛날 생각나네. 내가 도시락 싸오면 내가 뺏어 먹곤 했지? 태준이 와인 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옛다, 이거나 마시고 정신 차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루저야.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와인을 민우의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붉은 와인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흰 셔츠가 붉게 물들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상처럼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비명을 삼키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현우가 급히 손수건을 꺼내 무릎 꿇고 와인을 닦아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아휴, 속 시원하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민우는 말없이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빠 가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룸을 나섰습니다. 현우가 따라가려 하자 태준이 아들의 팔을 잡아챘어요. 앉아. 저런 것들 잡지 마. 현우는 멀어져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온 민우와 서연은 빗속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손수건으로 아버지 양복 얼룩을 닦다가 결국 오열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민우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민우가 양복 안감을 열었습니다. 작은 자수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딸 서연 탄생 기념. 내가 태어난 날이 가장 행복했어. 30년을 아껴 입었단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민우도 딸을 꼭 안았어요. 한참 후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먼저 들어가라. 민우는 택시를 세워 서연을 보냈습니다. 혼자 빗속에 남았어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와인이 빗물에 씻겨갔죠. 민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를 채웠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조사관 나다. 태양그룹 알지? 태양그룹이요? 대기업이죠. 세무조사 착수한다. 회계장부,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전부 털어. 먼지 하나 안 남게. 사실 태양그룹은 업계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는 소문이요. 잘됐군. 금융조사부 에이스들로 팀 꾸려. 탈세, 횡령, 분식회계, 냄새 나는 곳 파고들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장태준. 40년 전에는 내가 날 밟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법이 널 밟는다. 민우의 눈빛은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갈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민우는 집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어요. 국세청 조사사국장 최민우. 명함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양그룹을 검색했어요. 재무제표, 임원진, 사업 현황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태준에게 당했던 일들이 스쳐갔어요. 급식비를 뺏기고 책가방을 던져지고 답안지가 찢겼던 날들. 하지만 민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로 버텼어요. 세무 공무원이 됐죠. 30년간 청렴하게 일하며 국세청 조사사국장까지 올랐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삼성, LG급 대기업도 떨게 만드는 실력자가 됐어요. 민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양그룹 재무제표에는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거래처들, 급증한 해외 송금, 불투명한 자금 흐름. 민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내사 대상이었구나. 화면에 태준의 사진이 떴습니다. 거만하게 웃고 있었죠. 내가 던진 건 와인 한 잔이었지만 내가 던질 건 500억 추징금이다. 민우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반장 배지를 단 민우와 일진처럼 보이는 태준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민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40년 만의 청산이다. 창밖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로부터 사흘 후 오전 9시 태양그룹 본사 앞에 승용차 6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20명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시작한다. 김철수 조사관이 말했어요. 조사관들이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통보서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서류를 받고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회계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계장부, 거래 내역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제출하십시오. 회계팀장 박영수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협조하십시오.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국세청이. 태양그룹 회장실. 장태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국세청이 전격조사에 들어왔습니다. 뭐?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회계팀에서 장부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국세청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누가 우릴 건드리는 거야? 오후 2시 은행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태양그룹,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500억 원대 탈세 의혹.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가가 30분 만에 10% 폭락했어요. 태준은 변호사들과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에 협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조? 우린 깨끗해. 태준이 책상을 쳤어요. 저녁 6시 김 조사관이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태준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뭡니까? 김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홍콩. 정상적인 거래처야. 1년에 200억씩 해외로 빠져나갔는데요. 태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김 조사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김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태준은 집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엔 장부와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태준은 급히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네요. 500억 원.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팀장? 나야.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 너머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내일 보자.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영수가 이미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일주일 후 밤 11시 서울 외곽 허름한 모텔방이었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민우와 박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국장님, 20년을 충성했는데 회장님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수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비자금 계좌 500억 원 내역이요.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경로도, 회장님 직접 서명한 횡령 문서도 있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도요? 네. 케이맨제도 스위스. 전부요. 민우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정도면 징역 10년은 나오겠군요. 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어제 저를 불렀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라고. 가족은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거짓말인 걸 압니다. 팀장님, 자수하십시오. 법이 참작해줄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검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 제보자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장태준은 끝났어요.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박영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신변 보호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왔습니다. 박영수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민우는 USB가 든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장태준, 내 부하가 널 배신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태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 박영수가 안 나온다고? 당장 찾아.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박 팀장이 국세청에 출석했다는 소문이. 태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국세청 조사실. 박영수가 김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회장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어요. 총액은요? 500억 원입니다.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네. 모든 서명이 회장님 겁니다. 박영수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김 조사관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같은 시각 회장실. 태준은 변호사들과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박영수를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국세청이 보호하고 있어요.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돈으로 회유해. 가족을 협박해서라도. 회장님, 그러시면 증거인멸, 증인 매수로 추가 처벌받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 태준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잔을 들다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날 건드리는 거야? 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복수국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아들 현우였죠. 아버지, 저 좀 뵙고 싶은데요.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태양그룹은 완전히 포위됐어요. 국세청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고 주가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태준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조수석에는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차는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태준이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민우 씨 맞습니까? 태준이 민우를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너 최민우 맞지? 공사판에서 일한다며?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실 건가요? 태준은 당황했지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거실,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여기 5억 원 있어. 현금이야. 이거 받고 세무조사 좀 봐줘. 가방을 열었어요. 5만 원권 다발이 빼곡했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보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야, 최민우. 우리 같은 학교 다녔잖아. 예정 생각해서라도. 예정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40년 전 급식 뺏고 책가방 던지던 게 예정입니까? 일주일 전 내 딸 앞에서 와인 뿌리던 것도요?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 회장님, 돌아가세요. 태준이 벌떡 일어나 민우의 옷깃을 잡았어요. 아, 내가 누군지 알아? 민우는 태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알죠. 탈세범이시지 않습니까? 너 이 새끼가. 태준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지 못했어요. 민우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폭행까지 하시려고요? 형량이 늘어나는데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나 이러다 감옥 가. 민우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태준이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최민우, 넌 왜 이러는 거야? 40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지금 법이 당신에게 하는 겁니다. 태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문을 닫고 창문으로 갔어요. 태준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 조사관, 장태준이 방금 뇌물 공여 시도했어. 5억 원 현금. 국장님, 증거는요? 민우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했어. 내일 제출하지. 민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국세청은 태준을 소환했습니다. 조사실. 태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뇌물공여 시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최민우 국세청 조사사국장님께 5억 원을 제공하려 했죠?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장, 국세청 국장이라고? 네. 최민우 조사사국장님입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놈이 국세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세무조사, 계좌 동결, 박영수 배신. 전부 민우의 작품이었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저녁 태준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태준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반장 배지를 단 민우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좀 뵙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냐? 현우가 책상 앞에 섰어요.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가 국세청 국장이시라는 거 아셨어요? 태준이 비웃었어요. 이제야 알았다. 그럼 상견례 때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몰랐어. 그때는 정말 몰랐단 말이야.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해서.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야말로 찌질하셨던 거 아닌가요? 약자를 괴롭히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저 서연이랑 결혼할 겁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미쳤구나. 그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망신이야. 현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망신보다 더할까요? 닥쳐. 아버지, 저 회사 안 다닙니다. 사표 냈어요. 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현우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너 나가면 끝이다. 유산도 없어. 현우가 멈춰섰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탈세한 돈으로 만든 유산 따위.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주저앉았어요. 이틀 후 한 카페. 민우와 현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네.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힘들게 하는군요.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최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민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민우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 씨,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현우도 웃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날 밤 검찰청은 태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탈세범, 감옥 가라.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년 후, 태준은 교도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야, 왜 왔니?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랑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 축하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출소하시면 연락 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현우가 일어섰어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 하얀 꽃들이 장식돼 있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친구들과 현우의 동기들 뿐이었죠. 현우는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민우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아빠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손을 현우에게 건넸어요. 현우 씨,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꺼냈어요. 서연아, 너를 처음 만난 날 내 미소가 눈이 부셨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도 너는 나를 용서해줬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 오빠. 오빠는 나한테 빛이었어요. 아버지가 모욕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닦아주신 분이 오빠였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